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본교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1학기 정기감사 결과에서 45개의 기구가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교 일기숙사 여자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에서 8월 28일부터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진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본교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의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침밥 제공 시각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제공됩니다. 또한 신청은 희망일 일주일 전 오전 10시부터 페이코 어플을 통해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쿠폰을 미리 사놓은 채 사용 당일 나타나지 않아도 받는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1학기 정기감사 결과에서 45개의 기구가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총대감사에서는 가장 중한 처분인 의장 탄핵 소추안 발의가 나왔습니다. 위 사유로는 총대의장이 허위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인위적인 수정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대의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9월 4일 2학기 1차 중앙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남준 중감특위위원은 자치비가 사업 계좌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피해도 금전 출납부 수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일기숙사 여자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월 1일 교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기숙사 내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천장전 등의 연식이 오래된 까닭에 바닥으로 불이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 안의 학생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다행히 인명적, 재산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 담당분께서는 개별 연락과 배상 해결 방안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3 인하 공학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9월 12일부터 9월 14일 총 3일간 60주년 1층 로비 및 월초놀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전시, 융합 콜로키엄, 직무 멘토링이 진행되고 스탬프 투어와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참여한 학생과 최다 홍보 학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에어팟 등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이때 상품 가액이 예상 금액을 넘는 경우 학생 측에서 일부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160-723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도우리 글쓰기 클리닉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휴일 및 시험 주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본교의 모든 학부생은 신청을 통해 1:1 지도와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날 17시 이전에 프런티어 학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과제의 경우는 첨삭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를 참여한 모든 학부생에게는 과목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에 가산점 1점이 부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257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학군사관 64기 추가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서류는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대학 성적증명서, 증명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서류 제출은 인하대학교 학군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서류는 9월 22일 17시까지 도착해야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33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전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지 자주 쓰시나요? 저는 편지 쓰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편지를 쓰게 되면 그냥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제 진심까지 꾹꾹 눌러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온전히 상대방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편지를 러브레터처럼 일상에서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전할 때나 안부를 물을 때 주로 사용하곤 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지는 수신인에게 제 감정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요즘엔 일상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만 쓰게 됐습니다. 비록 러브레터처럼 거창하진 않아도 사소한 안부가 담긴 편지 한 통 써보는 걸 추천해요. 발신자의 손글씨가 담긴 정성 가득 손편지는 아마 평생 기억될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아직 못다한 말이 있는 분께 다가오는 가을에 편지를 써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달콤한 맛과 향긋한 냄새로 모두의 발길을 사로잡는 디저트. 우울했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마법 같은 베이커리의 세계가 궁금하시다고요? 핫하고 트렌디한 디저트.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포근포근 달콤한 레시피부터 디저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국경과 시간을 넘나들며 맛있는 제과제빵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디저트 스윗 쿠킹 클래스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스윗 쿠킹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제빵사 전부경이에요. 오늘 수업 시간은 고려시대로 떠나볼 건데요. 어떤 디저트인지 감이 오시나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맛볼 디저트는 명절에 빠질 수 없는 필수 간식, 동그랗고 넓적한 모양을 가진
마성의 K-디저트 약과예요. 본격적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 전에 약과의 기원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알아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수업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약과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통과을에나 명절의 필수 음식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릴 적 명절을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었던 이 과자의 역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약과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교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육식을 멀리하게 됐고 제사상에 어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육류의 자리는 과자로 대체했습니다. 약과가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며 당대 과자 문화는 매우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약과는 그 중에서도 워낙 맛이 좋아 외국에 선물로도 자주 보냈는데 당시 교류가 잦던 중국 원나라에서는 고려병이라는 이름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기를 끌었던 약과가 금지되었던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간이 흘러 공민왕 시절에 국가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보니 나라에서 약과 제조를 금지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잔치나 제사 때 올라가는 고급 음식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흉년이 들거나 나라가 어지러울 땐 한동안 왕궁 밖에서 만드는 것을 법으로 제지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주로 불러일으킨 주 원인은 바로 약과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를 구하기 어려웠고 꿀과 기름 등은 약으로 취급될 정도로 귀했어요. 때문에 나라가 주관하는 잔치를 열 땐 가격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해요. 이에 따라 약과는 한동안 사치스러운 과자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당시 약과 금지법이 시행될 동안 민가에서 혼인 혹은 제사 이외에 약과를 만들다 적발되면 곤장 80대를 맞았다고 하니 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가 느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성종임금 때는 이미 양반과 양민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가정의 제삿날이나 잔칫날 차려지는 상에는 약과가 빠짐없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행히 오늘날엔 이 과자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자주 먹을 수 있는 전통 과자가 되었죠. 조선시대의 사치의 상징, 약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달콤한 맛 뒤에 금지된 일화가 있었다는 게 이 디저트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자를 맛보러 다음 수업 시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명절날 빠지면 섭섭한 약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과거 장인정신 그 맛 그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번째 수업 만들어보기 시간에서요. 여러분을 위해 밀가루와 참기름, 생강즙과 술, 꿀, 계피가루, 조청, 그리고 기름은 이미 준비해뒀답니다. 먼저 채로 걸러 고운 밀가루에 참기름을 넣어 반죽해주세요. 약간 반죽이 푸석푸석하다고 느껴진다고 하셔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맞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조청, 기름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다시 한번 반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분이 별로 없는 말랑한 상태가 되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랍니다. 질감이 꼭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지점토 같죠? 이젠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오늘날 주로 사용하는 쿠키 커터와는 살짝 다르게 생겼죠? 이건 약과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꽃 모양의 약과판으로 눌러 형태를 잡아봅시다. 와, 벌써 약과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이제 예쁘게 모양이 잡힌 반죽을 기름에 튀겨줍시다. 온도는 160도에서 170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천천히 튀겨주는 건데요. 기름의 온도가 낮으면 약과 모양이 흐트러지고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 태울 수 있기에 주의해주세요. 지금 온도가 딱 적당한 것 같네요. 기름에 데이지 않게 조심히 반죽을 넣어줍니다. 노릇노릇 잘 튀겨주세요. 네, 색이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요. 잘하셨어요. 딱 지금과 같이 겉이 갈색으로 적당히 익었다면 약과를 꺼내주시고 기름을 빼주세요. 이제 약과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건데요. 이 과자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단맛이겠죠? 준비해둔 조청에 약과를 푹 담가줘 볼까요? 조청이 속까지 잘 스며들었다면 튀겨진 반죽이 꾸덕꾸덕해졌을 거예요. 한번 건져볼까요? 우와, 조청이 예쁘게 잘 발린 게 반짝반짝 약과에서 빛이 납니다. 이후에 잣이나 참깨로 예쁘게 꾸며주기까지 한다면 오늘의 디저트 약과 완성! 방금 만든 약과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가장 예쁘게 빛나는 약과 하나를 골라 입에 넣어봅시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과 꾸덕꾸덕한 약과의 식감이 순식간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괜히 전통병가의 꽃이 아니네요. 달콤한 약과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이키즈의 충돌 듣고 세 번째 수업 맛보기 시간에서 만나요. 입안이 더 즐거워지는 시간, 디저트의 맛을 2배로, 꾸덕꾸덕한 식감과 달달한 맛으로 모든 이의 입맛을 사로잡는 약과.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기입니다. 요즘엔 이 디저트의 인기가 다시 급부상하며 다양하게 먹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았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약과를 준비한 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주세요. 다음으로 말랑해진 그 위에 바닐라 맛의 아이스크림을 올린 다음 그 위에 시나몬 가루를 2-3번 톡톡 쳐줍니다. 짠! 이러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속은 촉촉해지고 겉은 더 꾸덕꾸덕해지는 마법이 일어난답니다. 정말 그냥 먹어도 손색 없는 약과지만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아이스크림과의 조화가 마치 퓨전 요리를 먹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정말 고급 디저트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맛이죠. 만드는 방법도 필요한 재료도 이렇게나 간단하다니. 여러분들도 손님이 집에 왔을 때나 특별한 날 쉽고 맛있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의 꿀팁. 혹시 약과가 너무 푸석푸석하시거나 달콤함이 부족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만든 약과처럼 찐득한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솔깃할 방법이 있습니다. 뻣뻣해진 약과를 심폐소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지퍼백에 집에 있는 꿀이나 물엿 등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 안에 약과를 넣으면 준비 끝!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줍니다. 이러면 약과가 꿀을 한껏 머금어 찐득하고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쁜 베이킹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더 간단하게 소통할 순 없을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디저트 용어. 오늘 소개할 단어는 타미제입니다. 타미제는 주로 가루를 채로 거를 때 사용하는 말로서 가루나 기타 재료 등을 채로 거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밀가루, 박력분 등을 사용하는 베이킹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약과를 만들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랍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약과의 레시피 중 채로 밀가루를 곱게 거르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채로 밀가루를 걸러주세요에서 타미제 해주세요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죠? 밀가루를 사용하는 베이킹엔 이 단어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 오늘 배운 타미제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아쉽지만 스윗 쿠킹 클래스에서 준비한 수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달콤한 레시피부터 약과의 유래까지 전통 병과의 꽃, 약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함께 만든 약과, 집에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달달한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번 주 스윗 쿠킹 클래스는 하엘과 제이의 사랑인가요 들으며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정인영, 보도의 배한비, 기술의 이혜진, 진행의 전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